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네, 잘 주무셨나요? 오늘 아침 시장을 제가 체크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거의 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어제부터 해서 밤사이 그리고 오늘 아침 9시까지 보면 이렇게 뭐가 나타났죠? 하락이 조금 나타났네요. 시장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보통 메이저들보다 알트코인들이 조금은 더 밀립니다. 평균적으로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승장이 나오면 메이저 애들보다 알트코인 애들이 더 올라가듯이 조정을 받을 때도 알트 애들이 조금 더 많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 시작 후에는 큰 변동은 없고요. 자,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좀 모습인데 보시면 일봉상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뭐예요? 상승이 쭉 나왔다가 어제 좀 눌리면서 종가가 4%로 끝났죠. 원래 뭐 7%, 8% 이렇게 갔다가 종가가 4%에 끝났고, 얘를 분봉상에서 보면 단기 추세로 봤을 때 이더리움 추세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세 이탈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 상황에서 코인들과 그다음에 지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좀 밀렸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파란색이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더리움이 뭐 상승 견인을 해주든 하락을 해주든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의 흐름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뭐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단지 알트코인이 조금 더 밀렸을 뿐이에요. 자, 리플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리플 5% 빠졌죠. 그렇죠? 리플 5%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한 0.8%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있잖아요. 메이저가 상승할 때 알트들 더 세고 하락할 때도 알트들이 더 셉니다. 그 이유는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가볍기 때문에 물량 자체로 따졌을 때 메이저냐 아니냐에 따라서 물량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뭔가 이제 뭐 결정을 좀 짓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밀린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장이 왔다라고 보실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도 돌파 후에 단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세상 놓고 본다고 해도 추세상으로는 아직 뭐예요? 단기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정도에는 반등이 한번 나타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눌린다고 한다면 한 6,900만 원, 6,850에서 6,900만 원까지 장중에 이탈될 가능성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추세 전환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뭐 봤던 뭐 예를 들자면 뭐 라이트코인. 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는데 어제 물량이 좀 쏟아졌어요. 그렇죠? 어제 이제 고점을 좀 형성해주고 물량이 전체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다 꺾였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이트 코인을 길게 보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물량이 하락 물량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거래가 어때요? 거래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고점에서는 이제 물량이 좀 크기 때문에 단기 대응 하시는 분들은 물량을 반 이상은 좀 줄여 놓으시는 것도 공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가 이제 위치로 보면 추세 전고점 돌파하고 4만 원대부터 스타트해서 5만 2천 원까지 거의 만원, 10만 원 정도가 올라간 상태죠. 그렇죠? 40만 원 돌파해서 50만 원까지 거의 10만 원 상태가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거의 대략 한 20%에서 한 25%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많이 올라줬는데 어제 특히나 더 물량이 좀 나온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좀 눌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고요. 눌린다라고 한다면 한 4만 3천 원까지, 43만 원까지 또 단기 조정이 좀 예상이 되고, 많이 눌린다고 하면 다시 40만 원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죠. 그쵸? 전체적으로 흐름이
하락 장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장세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걱정을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좀 눌렸다고 한들 뭐예요? 어제 퀀텀도 보시면 10% 밀렸죠. 예, 그러니까 눌렸을 때 보면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하죠. 눌렸을 때 보시면 딱히 거래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퀀텀 자체에서 물량을 쏟아 부은 게 아니고 시장에 의해서 좀 하락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그쵸? 대부분 뭐 보시면 이오스도 마찬가지고, 하락할 때 이제 좀 전에 뭐였죠? 라이트코인처럼 이렇게 하락할 때 물량이 이렇게 대량으로 좀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약간의 거래가 거의 굉장히 약하게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일부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투자자들의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에이다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쵸? 골드도 마찬가지고요. 골드도 어제 보면은 물량이, 거래량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다시 뭐예요? 전고점 몸통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골드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 전체가 지금 빠지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리스크는 최근에 이제 급등해서 눌려가지고 좀 많이 빠진다고 치는데, 대부분 다 뭐 3%, 5%, 3, 4, 5 많이 빠지는 게 3%대가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2%대. 그러면 이제 요렇게 빠진다고 봤을 때는 오늘이 다시 시작됐으니까 어제 장중의 흐름 상태에서 보면은 뭐 5%에서 많게는 10%까지 밀렸는데, 그 후에 지금 뭐예요? 하락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자, 이더리움을 놓고 보게 되면 뭐예요? 이더리움이 어제 시장 견인을 했죠. 비트코인이 견인을 한 게 아니고 이더리움이 시장 견인을 해서 최근에 계속 우상향으로 가다 보니까 알트들의 어떤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 흐름 자체가 이제 눌려지면서, 가다가 눌려지면서 좀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거에 따라서 시장도 같이 빠지고 비트코인도 또 조금씩 눌리다 보니까 알트들은 조금 더 많이 밀린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어떤 코인이 뭐 이렇다 뭐 저렇다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상승 쪽으로 무게를 아직까지는 두고 있진 않다. 대신에 중요한 건 뭐다?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만, 상승 추세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만 중요하게 좀 체크하신다고 하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야죠. 그쵸?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웬만큼 이제 봤을 때 제가 이제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나타났던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제 코인을 시작하고 비트하고 이더 이렇게 메이저들이 있는데, 비트가 상승할 때 알트코인들의 방향하고 이더가 상승했을 때 알트코인들의 어떤 상승세가 각각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가 강세 나왔을 때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거의 다 올라간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더는 부분적으로 좀 갔다. 얘네 부분 갔다가 얘네 조금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좀 돌려가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비트의 상승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부담은 없고요. 그래서 단순 하락에 따른 하락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예. 자, 리플이도 이제 거의 2,000원, 장중에는 넘어갔다 왔지만 지금 좀 밀린 상태인데,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코인들도. 그러니까 전체 오늘 딱 하루 거,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하루 거, 이 날 걸, 이 날 것만, 아니면 이 날 것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시장 자체를 볼 때 이렇게 덩어리로 흐름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덩어리를요. 아셨죠? 하루하루 얘가 하루하루 이렇게 간다고 해도 요날 보고 이렇게 끝났나, 이렇게 보는 것도 물론
좋은데 그거 말고 크게 봐서 전체 흐름을 어떤지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또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큰 하락장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댓글이 하도 많이 올라왔길래 보니까 뭐 하락장이다. 예, 이제 뭐 다 올라온 거를 또 이렇게 사라고 하냐. 예, 여러 가지 내용이 또 매일같이 새롭게 또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별로 이제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자기 코인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시되 비트코인이 추세 돌파하고 나서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 방향을. 그래서 이제 뭐 오르는 코인들이 있지만 사실 오른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보합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중에서는 그냥 람다라는 코인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게 없어요. 대부분 다 조정이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가겠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수도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밀리고는 있지만 크게 부담 가질 구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또 시장 변동사항이 생기면 영상을 수시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보고 참고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어떤 큰 흐름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장중에 만약에 7천만 원이 이탈된다고 해도 별로 크게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홀딩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시장이 이렇게 파란색인 날은 뭐 해야 되죠? 파란색일 때 시장이 빠질 때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대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씩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자는 점. 이렇게 폭을 크게 잡은 이유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뭐 상한가 하한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변동폭을 최대한 크게 잡고 추가 매수도 이렇게 폭 넓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그 자체를 좀 이해하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는 추가 매수 하실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괜찮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장은 뭐 딱히 뭐가 위험하다 뭐 한다는 게 뭐 없어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여기 이제 이 자리가 이탈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7천만 원 선이요. 그래서 여기는 앞전 전고점 자리인데 여기가 이탈된다고 해도 추세까지 온다고 해도 추세만 벗어나지 않으면 다시 재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놓고 체크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단 지금 시장 흐름이 약간 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큰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큰 조정까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체크해서 빠르게 가능한 좀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